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AI 전략, 이게 참 복잡한데요. 그 핵심 동인이 뭐고 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시작부터 흥미로운 지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평할 정도의 기술 발전 속도라든지, 또 매년 쏟아져 나오는 그 엄청난 스템 인재들, 그리고 이걸 다 밀어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자, 어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기술 혁신 속도,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속도 자체도 그렇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좀 봐야 하는데요. 매년 대학 졸업자가 1,200만 명인데 그중 절반, 그러니까 600만 명이 스템 전공자다. 이건 뭐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600만 명이요? 와. 네, 이게 뭐랄까 거대한 인재 블랙홀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국문 인재는 물론이고 해외 핵심 인재까지 막 끌어들이는 그런 아주 경쟁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인재 블랙홀이라 그 표현 정말 흥미롭네요. 그냥 사람만 많이 뽑는 게 아니군요. 그럼 이 인재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그 산업 생태계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항저우 같은 도시 이야기도 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 항저우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2027년까지 AI 기업을 3,000개 유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혁신이 막 들끓는 뭐랄까 일종의 AI 정글 같은 걸 만들려는 시도로 보여요. AI 정글이요? 네, 이런 밀도 높은 환경 속에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로봇 의수족, 드론 배달 같은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용화되는 거죠. 제조, 의료, 교통, 뭐 경제 전반의 AI가 마치 인프라처럼 깔리는 겁니다. 아, 인프라처럼요? 네. QR코드나 안면인식 같은 건 뭐 이미 너무 당연한 공기 같은 존재가 됐고요. 있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뭐 장애인을 돕는 로봇이라든지 쓰레기 줍는 로봇처럼 사회 문제 해결에도 AI를 쓰려는 시도들. 이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AI가 인프라처럼 깔린다. 아, 그거 참 와닿는 비유네요. 그럼 이런 국내에서의 확산과 함께 자료에서는 글로벌 시장, 특히 개발도상국 쪽으로 영향력이 커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기업들하고 R&D 협력도 물론 하고 있지만 특히 신흥 시장에서요. 중국의 AI 기술이나 표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 표준까지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술 수출, 이걸 넘어서서 해당 국가들의 어떤 기술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심지어는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새로운 기술 표준 경쟁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 모든 것 뒤에는 결국 정부의 역할, 그 중국 제조 2025 같은 국가 차원의 큰 그림, 전략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동시에 자료에서는 노동시장 변화라든지 사회적 불균형 문제, 그리고 핵심 기술 자립이란 숙제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추진력과 또 내재된 어떤 불안정성 사이의 긴장관계랄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그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자립 문제는 계속 나오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중국 AI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잣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투자가 분명히 엄청난 추진 동력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시장 왜곡이나 비효율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종속성, 이건 여전히 아킬레스건이죠. 네. 그리고 또 AI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같은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내부적인 안정성과도 직결될 겁니다. 중국 제조 2025 같은 산업 고도화 계획의 성공 여부도 결국에는 이런 기술적, 사회적 과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그 능력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네. 종합해보면 기술, 인재, 산업, 정책 이 네 바퀴가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한데 동시에 기술 자립이라든지 사회적 균형이라는 아주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럼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이 이번 딥다이브에서 딱 하나, 이것만한 꼭 가져가야 한다면 뭘까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AI를 단순히 기술 개발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는 도구로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기술 혁신, 인재풀, 산업 생태계,
그리고 정책 지원,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신흥시정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이 거대한 시스템이 계속 굴러가려면 결국 내부적인 기술 자립과 사회적 안정성 확보라는 그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푸느냐에 달려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거고요. 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중국 AI가 일상생활이나 신흥시장에 이렇게 깊숙이 파고드는 이 방식 자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그리고 그 성공 가능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적용되고 또 확산되는 그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